이 김은경이가 얘기한 바로 그 말 단어를 김은경이한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경이 너 때문에 우리가 치욕스러움을 느낀다. 네. 못 견디겠다. 네. 근데 이 날씨가 갑자기 이거 36도, 7도, 8도 오르락내리면 가끔 미치고 속된 말로 햇도가 도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헷가닥하는 거죠. 네. 네. 이게 바로 김은경이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게 이제 이 여자가 참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여자예요. 네. 제가 보니까. 왜 질이 안 좋냐면 아니 연봉을 3억짜리나 받았어요. 무슨 부원장, 금감원 부원장이 네. 3억짜리를 받고 그 돈을 받으면서 1년 동안 꾸벅꾸벅 나왔다는 겁니다. 네. 원래 부자가 붙으면요, 정자가 바뀌면은 부자는 자동적으로 바뀌게 관행상 다 돼 있습니다. 다 나가게 되어 있죠. 다 나가게 됐죠. 아니 지금 회장이 바뀌는데 회장이 바뀌면 부회장은 다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 있는 게 그게 공조직의 이게 룰이죠. 특성입니다. 네. 룰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6명 이 부회장급에서 6명 중에서 5명은 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표를 다 내고 관례상 오면은 새 지도자가 오면은 바로 그 사표를 사람을 내고 맡게 또 이제 하고. 예, 그 사람 맞게끔 이 금융감독원을 잘 이렇게 팔리시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는 혼자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버텼어요. 또 무슨 수단을 썼는지 또 모르죠. 네. 그냥 가진 교태와 아양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무엇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아마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1년 동안 행복하게 3억을 받아내면서 거기에 또 차가 나오죠. 그렇죠. 예, 좋은 차 타고 또 운전기사 있고 또 뭐 수행하는 뭐 비서나 뭐 하나 있을 거고 그렇죠. 비서실이 있을 거고 행복하게 누릴 것 다 누리다가 딱 임기 만료된 사람 그 사람 하나밖에 3년 채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지금에 와서 혁신위원장이 됐다. 되고 나니까 아마 그 미친 사람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렇죠. 게 있습니다. 이재명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재명만 해주면 자기가 뺏지나 혹시 다를까 하는 판타지,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언론에 다 띄워지니까 또. 그러니까 막 계속 또 좌파 언론들이 막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우리 좌파 언론들을 왜 이렇게 막 띄워주느냐. 이러기 때문에 이동관 같은 이 방송위원장 그 공정하고 반듯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이동관 씨가 반드시 와야 된다고 저는 더욱 느낍니다. 옳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해찬 씨가 얘기를 했듯이 이 김은경이는 연봉 3억짜리 꾸역꾸역 받아 먹고서는 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때 임기 1년이 마치 치욕이었다. 아니 여자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여자가 그 무슨 관lem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치욕을 당하면 그 순간 치욕을 당하면 다른 사람도 다 나갔는데 도덕적으로 못 나갔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나가려고 하고 나갔어야죠. 그 기분 나쁜 사표 쓰지 그랬어요. 근데 왜 그것도 지 말로 치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치욕을 당하면서 있는 여자 얼마나 깨끗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는 반대말로 뭐죠? 한마디로? 비열하다? 깨끗하지 더럽다. 못한 건 더럽다죠. 네. 예. 자기 스스로가 더러움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갔으니까. 네. 안 그러면 돈 3억이 꾸역꾸역 본전 생각나서 그거 하면 3억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마음보 심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공직자의 도도 없는 아이고 이건 또 보면 행편없는 인격의 소유자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공직을 갖다가 수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과 품격 그리고 국가관, 애국심 이런 게 이렇게 넘쳐야 되는데 이자는 거기서 뭘 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애국심이 있습니까? 공직자로서의 공직의 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느낄 게 없습니다. 아니 연봉 3억짜리 꾸역꾸역 정말 받아 X 먹고서는 차 먹었고서. 네. 먹고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 때 임기 대통령 아니고 윤석열 때 네, 임기 맞춰 맞습니다. 치욕스럽다. 이게 말이죠. 소위 혁신위원장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 이재명 혁신당, 이재명당, 바로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엄청난 이게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 반국가 정당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르신지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하러 들어온 혁신한 여성이 말이지 연봉 3억짜리 꾸역꾸역 생각나서 본전 생각나서 그거 먹고 나가려고 했든지 아니면은 그래놓고 또 치욕스럽다니까 내 나갔으면 치욕을 안 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강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잡아둔 것도 아닌데 다들 도덕적으로 다 물려주고 나갔는데 이 사람 자기만 앉아가지고 365일을 있으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있으면서 아니 치욕이라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맞습니다. 이 3억 연봉 3억 때문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받아 먹으려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논리적으로 싸우자 그러면 나하고 한번 싸워봐요. 그러게요. 치욕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이 치욕을 피할 수 있는 순간이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365일. 당장 오늘이라도 나가죠. 그러니까요. 근데 365일을 어떻게 해서 임기 딱 채우고 돈 다 받아먹고 그리고 나가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탐욕이 극치에 달한 여성이다. 이런 여성은 여성들이 항의를 해야 됩니다. 야. 뭐라고 항의해야 되느냐. 네.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좀 떳떳하지가 못하다. 아니 그 더러운 사람이 무슨 떳떳하지 못한 걸 찾습니까? 더럽다는 거는 다 함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떳떳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면 좀 점잖은 편에 들어가요. 그렇죠. 아니 치욕스러웠다고 하잖아요. 네. 365일 동안 그래 나 알았어 내 월급 내가 2-3천만 원 달달이 들어오는 거 요거 받고 내가 참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그건 치욕이죠 자기로서. 잠시만요. 제가 좀 마이크가 지금 너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잠깐 잡아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서 참 문재인 정부에서 커나온 임명한 사람들은 다 이 모양 이 꼴인가. 네. 이 도덕성이라든가 윤리성이라든가 네. 또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행편없는 데 놓여 있는가 다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은 이런 사람을 갖다 놓고 또 써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당법에 돈 봉투 왔다 갔다 하는 건 이 당대표 뽑는데 돈 봉투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이 정당으로서 가장 큰 치욕적인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행한 그 소위 이 혐의가 있는 이 민주당. 네. 지금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망해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네, 네. 근데 이걸 두고서 이 혐의가 있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 검찰이 조작했을 수도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는데 그게 벌써 설득력이 없는 게 이게 돈봉투 사건이 누구 때문에 튀어나왔습니까? 그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 때문에 튀어나왔어요. 녹취록이 이게 있습니다. 왜 녹취록 음성이 그냥 제대로 다 나왔어요. 음성이 오빠 오라버니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줘야 돼. 거기 호남 줘야 돼. 돼. 그래 봉투 몇 개 더 가져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난한 이 언어들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서 검찰이 더더욱 분기탕천에서라도 이런 자들을 전부 다 뽑아내서 네. 전부 다 정말 단죄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치고 네. 그래서 이제 김명수가 나가면 그 법원에서 아주 공정한 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네. 판사들이 원래대로 소위 코드 판사들이 이제 다 물러나고 네. 영장 판사들이 대부분 코드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코드가 물러나면 그 다음부터 구속영장 진짜로 증거인멸이 가능한 사람, 네. 또 도망 우려가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구속시켜야죠.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돈봉투 이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도주 우려도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좀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네. 이제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 상식의 세상, 원칙의 세상, 법치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 김은경이가 참
이 금융 소비자 보호처장이라는 자리가 연봉 3억인데 네. 이게 꿀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당꿀 빨아먹는 직장. 네. 예? 이제 아마 이 김은경이 때문에 이 소비자 보호처장 자리는 연봉 3억에서 뚝 떨어져서 연봉 한 1억 정도로 내릴 겁니다. 틀림없이. 자기만 다 받아먹고 이런 자기가 이런 대도 않은 헛소리를 해가지고 이 월급이고 뭐고 이 세상에서 이 눈치를 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직시하게끔.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자리가 어떤 자리야? 이것이 3억이나 줄만한 자리야? 뭐 연봉 이러면서. 3억이나 주고 한다는 소리 이 꿀직장이라는 이런 곳에서 다 받아먹고 나중에 한다는 자가 1년이나 받아먹고 있는 자가 치욕스러웠다. 아니 돈 버는 게 치욕스러우면 그때 벌었던 돈 말이지. 토해내. 1억 토해내. 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말한다면은 약간 좀 불편했나 보다 정도 생각을 그렇죠. 해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 눈에는 뭐 어떻게 보이냐면 좋은 자리 내놓기 싫으니까 구질구질하고 그렇게 버티다가 돈 착착착착 받고 네. 그래 내 돈 때문에 찾는다. 아주 탐욕의 극치에. 네. 이게 그러다가 이제 임기를 무슨 일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안 했죠. 네. 이거는 완전히 거기다가 노인 폄하까지 했어. 왜? 맞아요. 이게 펌화. 정말 엄청난 겁니다. 대한노인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군요. 대한노인에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노인 폄하당입니다. 아, 그렇죠. 자, 정동영이가 60세 이상은 집에 가서 보라고 그랬죠. 투표하지 말고.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고 보라고 그런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각 노인에 쫓아다니면서 사과하고 빌고 난리가 났죠. 그랬습니다. 그때 총선 때. 네. 그 다음에 또 한 자 있죠. 유시민이라는 자. 아하. 뇌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 했던 자. 네. 그 입이 이렇게 팔쑥팔쑥하고 그 옛날에 말이죠. 서울대학교 이 학생 뿌락치 사건. 네. 뿌락치 사건에 이 괜히 죄 없는 길 가는 사람들 잡아놓고 그냥 고문했잖아요. 몽둥이로 치고 며칠 동안을 재우면서 그냥 물고문 몽둥이로 치고 고문을 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역하고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 자기가 그게 운동권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폭력군이지 어떻게 폭력배죠, 운동권이에요. 폭력배. 지금 정과가 폭력 정과예요. 폭력 정과. 그리고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또 노인 폄하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바로 김은경이가 가장 심한 말을 했어요. 가장 심합니다. 생각해봐요. 우선 여명이라고 아름다운 문자를 썼던데 여명은 남은 여생, 어떤 생? 여생이라고 수명. 하는 네. 건데 이 여명, 수명이다 이거. 네. 하느님 말고 누가 인간의 수명을 예측합니까? 그러게요. 예? 20살 됐다가도 낙상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80세 되고서도 100세 넘게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 지금 102세 된 우리 철학 교수 김영석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도 강연하는 거 보면 저는 그 옛날 그분 젊었을 때 강연을 몇 번 들어봤기 때문에 비교를 하잖아요. 네네. 똑같아요. 오히려 더 원숙하고 깊은 경지를 느낍니다. 네. 그분 이 강의하는 걸 보면요. 이야, 이건 대한민국의 철학의 석학이 아니고 세계적인 철학 같은 깊은 맛이 촥촥 느껴지는. 아니 노인을 무슨 선거가 말이죠. 비례대표도 아니고 말이죠. 네. 아마 이게 비례대표로 아마 이재명이하고 둘이서 쏙닥쏙닥 했는지도 모르죠. 네. 너 잘하면 비례대표 내줄 테니까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마 비례가 얼른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눈에 아른아른 아른아른거리지. 배지가 노란 게 왔다 갔다 하고 186개 특권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아이고 내가 이다음에는 바로 또 연봉이 그때는 좀 연봉이 1억 5천 2억 가까이 되지만 더 특권이 186개가 되니까 내 중학교 자식이 이제 특권을 누리는 엄마를 보고 뭐라고 조언을 해줄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게요. 한마디로 인격이 파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탄났다. 인격 파탄자. 인격 파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치를 갖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자가 뭐 독일 마나임 대학에서
박사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가지고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법학 가지고 받았으니까 뭐 소비자 뭐 가지고 받았겠죠? 뭐 보험 쪽으로 원래 보험 전공이라고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보험학 박사 받았겠죠. 네, 네. 보험 전공. 네. 그럼 받았다면 집안에서 돈깨나 좀 있어가지고 독일 유학을 했겠죠. 네. 그렇죠. 보험을 하려면 독일에 유학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하든지 일본에 가서 유학하든지 보험으로서 유명한 뭐 홍콩에 가서 유학을 해서 보험을 하든지 뭐 해야지. 독일에 또 보험 공부하러 가서 박사기 받았다는 얘기 난 안생 처음 들었네. 사실 엄밀히 말해서 네? 전공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보험 쪽으로 원래 교수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한번 그건 조사하게 좋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험한 이런 공부, 이 사회학을 이렇게 깊게 박사기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 이따위 짓을 합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요. 박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지.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를 하려면 공직자의 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입을 상당히 조심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컨트롤 팩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80세가 예를 들면 가정을 해서 우리가 기대 수명을 뭐 100살까지 누가 산다고 치고 그럼 20년 더 산다 말이죠. 네. 그럼 자기 아들이 얘기하기에 20세 18살부터 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20세는 20년의 기대 수명하면 4배가 더 그러니까 표를 갖다가 20대는 4표를 가지고 80대는 1표를 가지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바로 이게요. 여러분들 제 이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는 말이죠. 전체주의 사고방식에서 그 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절대 이런 얘기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의 평등권을 갖다가 부여한 그걸 도입한 분이 봉건제 국가에서 네. 식민지를 거쳐서 딱 나온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훌륭하다는 겁니다. 건국절 전부 1인 1표 해가지고 여성도 정치 참여 다 시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꽃을 피우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산업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이 은경이가 뭐 제대로 공부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운이 좋아서 문재인의 임명을 받아서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하면서 3억이란 그 무서운 돈을 갖다가 받게 됐고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전부 다 과거에 어른들이 피땀 흘려서 광부로도 가고 말이지 간호사로도 독일 가고 그렇죠. 자기는 부모 돈으로 대학원을 가서 마나임인가 무슨 대학에 가서 박사기를 받았지만 이 나이들은 이 어른들은 서독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가 서독에 간호사로 가고 그렇죠. 이 광부라고 그래서 다 대학 나온 분들도 많이 갔습니다 거기. 그렇죠. 그렇죠. 어르신들 대학 나온 분도 피땀 흘려서 달러를 벌어가지고 그 모든 그 파운데이션 또 심지어는 월남 파병까지 가서 포탄 껍질도 가져와서 포스코를 짓고 이 포탄 그리고 거기 가서 달러 월급 이 병사들 받고 군인들이 받은 걸 바로 직방으로 이 본국에 송금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물론 한국 돈으로 다 지불하죠. 네. 월급은 지불하지만 그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쓴 산업화를 이루는데 이 돈을 쓴 이 어른들의 이 피땀 흘린 돈으로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게끔 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서 리프케 대통령 가면서 울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던 그 훌륭한 성각자 그 두 영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그 두 영웅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간 우리 국민들이 그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별종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독일에서. 기가 차죠 정말. 독일에서 파독 강부 네. 간호사들이 네.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벌어서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이자는 마나임에서 자기 아버지 돈으로 가가지고 그래 아버지 돈으로 갔겠죠. 부모 돈으로 갔겠죠. 네, 가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아줘 고작 배웠다는 게 연봉 3억 가지고 나오면서 대한민국 정통정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갖다가 뭐라고? 지옥?
치욕이라고 그 아래서 1년을 참았다고? 예. 그러니까 더 더럽다는 얘기야. 더럽다. 왜? 치욕을 느끼면 바로 나와야지. 그렇게 못해 먹겠으면 나갔어야죠. 그렇지. 네. 아니 그리고 왜 치욕을 참으면서 버티셨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 돈 보고 버텼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 돈 보고 버틴 거죠. 네. 돈 보고 안 버티면 그럼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가 치욕스럽다면은 돈 보고 안 버텼으면 그럼 빨리 나와야지. 그렇죠. 뭐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이죠. 말하는 게, 정말, 이건, 정청래 또 최고위원이 이재명 이후에 누가 대표직을 맡을지에 대해서 거듭 언급하고 있죠. 네. 이재명 다음 대표는 정청래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당치 않은 욕심 헛꿈을 깨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이는 구속영장에 아무리 들어와도 스스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면서 정청래에게 대표직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 소위 민주당의 그 패턴을 보면서 이 당은 반국가 정당이다. 반국가당. 딱 제가 정의를 내리면 반국가 세력이다. 네. 반국가 정당이다. 한번 하는 거 보십시오. 이 근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부에 협조한 게 단 하나도 있습니까? 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다 가짜 뉴스를 해서 정부를 몰아차죠. 정부를 빠개기에 온 10년을 기울였으니까 이게 반국가 정당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반국가 정당을 넘어서 반역 정당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역 정당 맞습니다. 네. 이런 정당을 대한민국 국민이 내년 총선이라고 거기다 한 표를 더 얹어줍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이 국민의 힘을 200석 주고 그 200석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우파 정당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우파 정당들이 자유자가 붙은 정당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딱 배분해주고 그러면 200한 2, 30석, 250석은 가져와야 된다. 맞습니다. 지역구 뭐 이런 모든 거 포함해서 하여튼 최소한 국민의힘에 200석은 몰아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이제 다시 대한민국을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검수완박 검수완박. 오늘 이상한 걸 냈죠. 어저께 이동관법을 만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방통위 마비법입니다. 방통위를 갖다가 없애버리겠다는 것. 이동관이가 오면은 방통위를 없애버리겠다는 것. 이자들이 왜 이동관이를 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동관 씨는 원래가 언론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론 감각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유와 책임을 하는 소위 언론의 가장 목표성이 그럽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언론은 자유다. 자유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죠. 언론은 자유만 누리면 안 된다. 책임과 함께 소위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것, 이 논리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잘 지탱하고 소신 있게 갈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이동관입니다. 아무리 휘몰아쳐도 이동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는 신념이 강한 자입니다. 저는 그분을 객관적으로 볼 때 신념이 무척 강한 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소위 자기들이 오면 이제 좌파 언론들이 제일 무서운 거지. 전부 극좌파 언론 어디서 KBS, MBC, YTN을 비롯한 좌파들 아주 극소수가 지금 발작질을 하고 있죠. 모든 걸 민노총에서 다 컨트롤하면서 민원연이라는데 그렇죠. 이런 데서 하면서 이 언론들을 전부 다 흑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걸 제대로 탈색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동관 외에는 적절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예. 우리 자유 우파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네. 그것을 꼭 이뤄서 대한민국 언론을 평화로운 언론으로 만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이동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오니까 무섭지. 왜? 그렇죠. 좌파 언론, 좌파의 틀을 빼려고 할 테니까. 그동안 책임지지 않았는데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을, 너 이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 네. 같이 책임을 병해서 만약 허위가 나오면 이 허위에 대한 사법 처리,
네. 아주 중하게 할 수 있게끔 이 언론을 정화시키고, 만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못 오게 되거나 안 온다면은 이 대한민국 언론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언론이 자유와 책임을 함께 언론의 본연의 임무로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반드시 와야 된다. 올 것이다. 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러니까 무슨 법을 만들었냐. 이동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동관이가 만약에 방통위원장으로 오면은 방통위를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도 없애버리겠다 나오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게 이자들이 얼마나 또라이들이 이 날씨가 더우니까 또라이들이 이런 것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또라이들 이거 맞아요. 또라이들이죠. 또라이예요, 또라이. 어떻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169석 있다고 고칠 수 있느냐 이거야. 헌법상의 문제는 헌법과 관련된 문제, 국가기관의 문제라든가 검찰청이 소위 중앙수사기관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 그런 수사권을 박탈 뺏어가지고 경찰에 넘긴다든가 하는 이런 문재인의 짓거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투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국민투표를 거쳐서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 통과를 시켜서 국민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나와야 헌법 개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헌법을 마음대로 훼손시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수원복을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개월 지나면은 국정원이 수사권, 아니 간첩을 못 잡게 하는 국정원이 어디 있습니까? 국정이 왜 있는 거예요? 국정원이 존재한 이유가 간첩을 잡으라는 바로 중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70년간의 노하우가 있는, 녹아 있는 국가에 숨어서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게끔 나라 국민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국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고생하는 국정원을 가장 중요한 기능, 대공수사 기능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 대통령이 만약에 정 안 될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비상대권 발동해가지고 전부 의회를 정지시키고 전부 도처에 있는 극좌파들 전부 다 색출하고 네. 해야 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반석이 위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가안보, 국가안보, 외교, 네. 그 다음에 이 통일원도 지금 고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지금 세일즈맨 1호로서 나가서 국가회의가 세계 정상회의들이 있을 때 가가지고 어떨 때는 100조 뭐라고, 어떨 때는 80조 뭐라고, 어떨 때는 40조 뭐라고 이 돈을 계속 몰고 들어오는 분이 바로 대통령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이 야당이란 자, 이재명이란 자가 좀 머리가 진짜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아, 이 대통령이 이번 참 정상회의 가가지고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이런 모습을 한 건 좀 자랑스럽다. 네. 그리고 돈을 이만큼 수주를 해오고 40조, 몇십조, 또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정말 힘들게 목숨을 걸어놓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그렇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하우가 딱 책정되게끔 만들고 거기서 그 약속도 받고 오고 이거 한 건 대단한 성과죠.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한 성과다. 이거는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조지든지 해야지.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뭐 그냥 다 부정해요? 김정은이도 이렇게 정부를 이렇게 조지지 않습니다. 네. 예? 이건 김정은이는 뒤에서 조종을 하고, 이건 조지는 거는 이재명이가 조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 이거 웬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북한하고 똑같아요, 한 짓거리가 지금.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북한은 그래도 말은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자들은 노골적으로 가짜 뉴스를 매일 만들잖아. 쏟아내죠. 매일 만들어가지고. 네. 자, 후쿠시마 핵 폐수.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옛날 미친 개병 있죠? 광건병, 그렇죠. 괴담 만들었죠? 그렇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구멍 똥똥 뚫린다는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월호, 저거 가짜 뉴스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만들어냈죠? 천안함이 폭침이 됐는데 자폭을 냈다. 아,
기가 차죠, 진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군 잠수함이 그냥 때렸다. 심지어 그 자폭 얘기한 게 바로 김은경 전에 지명됐던 바로 지명된 처음 지명된 이래강 씨. 혁신위원장. 네네. 이런 자들을 일부러 골라서 이 혁신위원장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치욕스럽다. 이 말 한마디에 기분 좋아가지고 이거 시킨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가 약간 좀 열 좀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가을이 오겠죠? 네. 가을이 오면 이재명이가 지금 요즘 10월 사퇴설이 나오죠? 네. 본인은 사퇴 안 하겠다고 하지만은 영장이 날아오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방탄전국을 또 만들겠죠? 그렇죠. 그럼 추석 밥상에 모인 가족들이 이재명의 친척들도 모여서 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거 틀림없이 이건 이번에는 못 빠져나가겠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편을 들더라도 그렇죠.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겠는데 그 영장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이제는 10월이 되면 어차피 위기를 맞게 되고 그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 뜻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고 착각이다. 네. 정신병도 말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다가 나중에 가면 말이죠. 헛것이 보여요. 헛것이 보입니다. 네. 망상이라고 하죠. 망상장애가 오고 그렇죠. 뭐 이런 장애 요인들이 증상들이 나타나듯이 이재명당은 뭔가 그런 헛것이 지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마치 뭔가 잘 되고 그러니까 김은경이도 내가 뺏지다는 건 틀림없다고 하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확실하게 도장 받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도장은 고사하고 이 김은경 당신 운명이 여기까지야. 네. 여기까지라는 걸 잘 알아도 네. 당신의 운명 행운의 여신은 여기까지 미소를 지었어. 네. 그 다음에 행운의 여신은 그 다음에 눈을 부릅뜰 거야. 국가를 반역한 대통령을 그렇게 운운하는 이 국가 원수에 대한 이런 모해하고 소위 말해서 능멸하는 이러한 행동들 이거는 소위 공직자라든가 정당인이 대한민국 정당인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헛개비가 보이는 망상에 젖어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젠 기다리라. 10월 달을 기다리라. 그때 보면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아마 느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이신 양은태 박사님께서 시원한 논평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공감하신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엄지척!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박사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시지만은 다른 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양은태 박사 TV죠? 여러분 검색창에서 박사님 성함 딱 치시면요. 바로 상단에 양영태 박사 TV가 나옵니다. 구독! 떠 있을 거예요. 누르셔가지고 구독 중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또 박사님께서 틈틈이 일을 하시는 와중에도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 영상도 꼭 꾸준하게 시청해 주셔서 댓글도 남기시고 저희처럼 좋아요도 남겨주셔서 우리 박사님의 채널, 박사님의 시원한 논평이 전국 각지에 더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우리 양영태 애국 정론 시원하게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고요. 또 우리 유어진님 그리고 우리 둘리 또치님 등등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의견들도 함께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 총선은요. 이런 인간들, 이런 더러운 작자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뭉쳐야겠죠. 신의 한 수도 그 과정에 함께 할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